여러분 안녕하세요. 1시간 전 라이브 렉처에서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다뤘던 게 뭐였냐면은 그 직접세랑 관접세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텍세이션 이 두 가지 간접세랑 직접세를 비교할 때 아마 경제학 원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직접세를 매기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저희 클래식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 계속 떠드는 내용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가격 결정은, 그러니까 가격은요,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간접세는 정부가 외압적으로 가격에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들의 선택에 어떤 디스토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디스토션과 가격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데드 앤 러스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데드 앤 러스를 이퀴벌런트 베리에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저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디스커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질문은 뭐였냐면은 폴리시 메이커가 세수 증대를 어느 정도 이루고 싶은 거죠. 10억 정도 세수 증대를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세수를 증대시키면 소비자들의 웰페어는 자연스럽게 감소하죠. 그러면은 간접세로 10억을 세수를 증대시켰거나 또는 직접세를 통해서 10억만큼의 세수 증대, 동일한 세수 증대를 이뤘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디에서 소비자들의 웰페어가 더 많이 감소하는지, 더 많이 감소한다는 걸 우리가 간접세에서 더 많이 감소한다는 걸 우리가 이퀴벌런트 베리에이션을 이용해서 그걸 메저를 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데드 앤 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세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데드 앤 러스가 간접세에서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퀴벌런트 베리에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메저하는지 그걸 다뤘거든요. 여기서는 두 번째 이 서플리멘터리 비디오에서 제가 다룰 주제는 이제 질문을 약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시 메이커가 처음에 이제 세금을 결정할 때 어떻게 이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걸 결정할 때 직접세냐 간접세냐 그걸 결정할 때 세수 증대를 얼만큼 이룰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표심이 얼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의 국민들의 웰페어가 얼만큼 감소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다음번 선거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마음껏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둘 중에 직접세랑 간접세 중에 어떤 게 세수 증대에 좀 더 효과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랑 딱히 결과가 변화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라이브 렉처에서 다뤘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간접세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데드 앤 러스가 있고, 그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직접세에서 좀 더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유추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 다룰 질문을 우리가 먼저 스페시파이 하면은요. 소비자들의 웰페어를 이번에는 동일하게 감소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접세를 매긴다 하든 또는 간접세를 매긴다 하든 소비자의 웰페어가 되게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동일하게 웰페어를 낮추고 싶어요. 이전 이그샘플에서는 우리가 세수를 정확하게 증대시킬 때 과연 어디서 소비자가 더 안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조사했다면요. 이번에는 소비자들의 웰페어를 동일하게 감소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에서 세수 증대를 좀 더 이룰 수 있는지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조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포뮬레이트 할 수 있냐면요. 간접세를 매겼을 때 간접세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소득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가격이 P에서 P'에 바뀌었어요. 이때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최대 유틸리티를 indirect utility로 표시해서 U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세 T만큼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웰페어가 U1으로 감소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직접세를 통해서도 U1만큼만 딱 감소시키고 싶어요. 그럼 얼마만큼의 인컴 텍스 T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T는 이 캐피털 T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간접세를 통해서 소비자의 효용이 웰페어가 U1으로 감소했어요. 동일한 양을 감소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직접세에서는 가격에 영향이 없고요. 웰스가 W-T만큼 감소한 거죠. 이때 소비자들의 효용이 T만큼 인컴 텍스를 매겼을 때 감소한 효용이라 생각해 줄 수 있죠. 이걸 서로 동일하게 맞춰 놓으면은, 그리고 이거를 이 방정식을 우리가 T에 관해서 풀면은 최대 직접세에서 얼마만큼의 텍스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equation을 어떻게 T에 관해서 풀 수 있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듀얼리티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반에 소비자의 preference부터 시작해서요. utility max, expenditure mean 각각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푼 다음에 나왔던 힉시안 demand, 월라지안 demand 이 둘 간의 관계요. 그 다음에 value function, indirect utility, expenditure function 간의 관계요. 이게 소비자 이론의 거의 모든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듀얼리티, 이 둘 간의 그러니까 UMP, EMP 사이에 나오는 듀얼 스트럭처, 거기서 나오는 듀얼리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결과가 이제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클래식 컨슈머 티어리의 거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방정식을 T에 관해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indirect utility랑 expenditure는 서로 간에 inverse function relationship이 있는 거죠. 그래서 expenditure function을 V function에 W에 관한, 이 income 자리에 관한 inverse function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W-T,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은, expenditure function T,U1이요.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왜 그럴 수 있냐면 지금 T를 얼마만큼 징수하려고 하냐면요. 동일하게 간접세를 매겼을 때 동일하게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싶어요. 너무 많이 감소시키면 다음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U1만큼 감소시키고 그러면은 직접세에서는 가격에 변화가 없는 거죠. 이때 소비자들이 U1만큼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돈의 양 그것만큼 T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소득에서요. 자, 그래서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럼 이걸 T에 관해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T는 W-E of P, U 프라임이죠. 또는 U1이요. U1이라고 써줬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W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W는 간접세를 매겼을 때 그 감소된 효용의 양이죠. U1만큼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었죠. 여기다가 이 U1에다가 U indirect utility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그대로 어떻게 나오냐면 2에다가 P prime U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세, 직접세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직접세에서는 W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가격만 P에서 P'을 변해요. 이때 감소된 이 효용의 양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돈의 양이 W였죠. 그래서 최대 징수할 수 있는 직접세 캐피털 T는 이렇게 expenditure function의 차이로 우리가 써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접세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 증대량 그거는 TP1에다가 세수가 증대되고 나서 간접세를 통해서 세금이 거치고 나서 이 사람이 소비자가 얼만큼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하는지 그걸 곱해준 소비량을 곱해준 게 간접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죠. 오른쪽은 직접세를 통해서 동일한 효용 감소를 위한 tax revenue, income tax revenue죠. 이걸 우변에 놓고 우변과 좌변을 이제 비교할 건데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public finance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제일 처음 나오는 그 프린시플이 직접세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든 파라미터에 관해서 우변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직접 보일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요.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뭐든 세금을 얼마 매기든 현재 가격이 얼마이든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얼만큼 바뀌었든 항상 직접세가 간접세에 비해서 세수증대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일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수학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오른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바꿨을 거거든요. 오른쪽은 지금 간접세를 매겼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P에서 P'을 변화한 거죠. 근데 간접세는 보통 이제 새로운 그 세수안이 나오면은요. 그 세제안이 나오면은 뭐 0.0001%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죠. discrete change로 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가격의 변화는 marginal change가 아니고 discrete change예요. 우리가 discrete change에 관해서 함수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 변화량을 measure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 이 아래 나와 있는 Taylor approximation이라고 하거든요. 제 기억에 이 Taylor approximation이 그 elementary calculus에 나오는지 advanced calculus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게 함수가 non-linear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non-linear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x가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이게 함수 f of x라고 하면은요. 함수를 x0에서 x1만큼 x를 변화시켰어요. 그때 이제 함수 값이 얼만큼 변화하는지 그거거든요. 이거를 함수의 그 정확한 폼을 알면은 우리가 이걸 당연히 금방 measure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를 때 그리고 여기에 관한 근사값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linear approximation 같은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linear approximation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 x0에서 우리가 이제 그 데리베티브를 계산하죠. 데리베티브는 이제 여기 x0에서의 그 텐젠트 라인의 슬롭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데리베티브를 이용해서 함수가 대략 x가 x0에서 x1으로 바뀌었을 때 얼만큼 바뀌는지 우리가 그거에 관한 그 prox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만큼 변했는지 이 값은요. 이 텐젠트 라인의 슬롭 거기에다가 변화량을 곱해준 거죠. 원래 실제 함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바뀌었지만 이 linear approximation을 통해서 우리가 근사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함수의 그 x의 변화량이 되게 작을 때는 이 linear approximation만으로도 또는 함수 f of x가 충분히 linear할 때요. 선형에 가까울 때 이 linear approximation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근사값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함수가 non-linear 하거나 그리고 x0에서 x1을 변하는 이 변화량이 클 때 그때는 이 linear approximation과 실제 함수가 변하는 양과의 이 그 에러가 있죠. 이 estimation 에러가 있어요. approximation 에러.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보통 2차 근사를 시키거든요. second order approximation. second order approximation은 여기다가 한 번 더 approximation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second order는 1차 approximation에다가 x1 x0 그 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기준점 x0에서 이 second order derivative를 measure 해준 다음에 evaluate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량의 제곱을 곱해줘요. 이게 이제 second order approximation. 그리고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second order approximation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in principle 뭐 nth order approximation 다 가능한데 우리가 선형, 비선형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2차 이상으로는 안 가거든요. 왜냐면 이 x1-x0가 1보다 작을 경우에 이 차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빠르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estimation error가, 이 approximation error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차까지만 해도 보통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왜 2차 approximation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expenditure function에 관해서 얘기할 때요. 저게 지금 우리가 2차 이 expenditure function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함수값이 얼만큼 변하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expenditure function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컨케이브하게 반응해요. 그래가지고 날지 모르겠지만 expenditure function을 P1에 관해서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expenditure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가 이렇게 supporting line 밑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인투이션은 이 supporting line에서는 우리가 demand schedule을 바꾸지 않고 가격 P1만 변화했을 때 총 지출이 얼만큼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라인이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변수는 P1밖에 없거든요. 근데 expenditure function에서는 가격이 변화하면서 동시에 그 demand도 바뀌죠. 힉스한 demand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럼 힉스한 demand의 정의에 따라서 힉스한 demand는 expenditure를 가장 극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필요한 지출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더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supporting line 밑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결국 expenditure function이 P1에 관해서 non-linear하게 concave하다는 거, 그러니까 non-linear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차수를 늘려가지고 그 approximate를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는 이제 요거를 매줘야 되는데요. 요 둘 간의 차이요. 그러니까는 target utility를 U1으로 박아놓은 다음에 price를 이제 P에서 P'으로 증가시킨 거죠. 그 간접세에서는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우리가 처음 시작해야 될 reference point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 그림에서 X0가요. 원래는 P가 되고 이게 이제 P 프라임이 되는 게 맞는데 거꾸로 근사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취해준 PU1, P'U1이요. 그러니까 P'을 시작점으로 잡고 여기서 지금 X0에서 우리가 이제 근사시켰는데 반대로 이쪽에서 우리가 근사시킬 수도 있죠. Linear Approximation을 통해서 또는 Second Order Approximation을 통해서요. 그 이유는 이제 금방 드러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까 X0라고 생각을 하고 P를 X1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approximation을 시키면은요. 그러면은 이 둘 간의 차이는 P1에 지금 변한 건 P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primary variable은 P1이 되는 거죠. P1에 관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 준 다음에 기준점 X0에서 evaluate 해준 거죠. second order approximation이 한 번 미분해주고 기준점 X0에서 evaluate 해주고 그 다음에 변화량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P'에서 evaluate 해줘요. 그 다음에 P1의 변화량 값, 그 다음에 expenditure function을 한 번 더 미분해준 다음에 2분의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변화량의 제곱. 자, 이게 이제 second approximation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면은 expanded function을 P1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Sheffield lemma에 따라서 우리가 힉스한 demand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힉스한 demand 우리가 P'에서 매줘했죠. evaluate 했죠. P' U1이요. 그럼 U1은 아까 전에 뭐였냐면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직접 세를 매겼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서플러스의 변화량이 아니고 변화된 그 값이죠. 또는 간접 세를 매겼을 때 변화값. 그러니까 우리가 U1을 V of P', W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넣어주고 나서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X1 스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P' W요. 그리고
P1 마이너스 P1 프라임은요. P1 프라임은 1 플러스 T의 P1이니까요. 이게 TP1, 마이너스 TP1으로 이제 우리가 심플리파이 시킬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term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간접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 R이 돼요. 첫 번째게요. 마이너스 term 여기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term인데요. 두 번째 term에서 우리가 조금 알제브라를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term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expenditure 펑션을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는지 이해가 되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 힉시안 디맨드를 왈라지안 디맨드로 바꿔서 결국 첫 번째 term을 간접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로 바꾸려고 이렇게 P'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term을 이제 또 동일하게 P'에서 이제 second order approximation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미분해 줬으니까 저 term이 어떻게 되면 이제 힉시안 디맨드를요 P1에 가서 한 번 더 미분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P'에서 또는 그리고 U1에서 이밸류에이트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P1-P'은 이제 TP1의 제곱이죠. 제곱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사인은 신경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면은요. 이제 그 아까 라이브 렉처에서 다뤘던 elasticity가 나오는데요. 2분의 1에다가 힉시안 디맨드를 데리베티브 취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1 프라임이요. 그리고 H1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동일한 거를 역수를 취해준 다음에 또 곱해주면은 결과값에 변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TP1이 두 번 있는 거죠. TP1 스퀘어도 있으니까 TP1이 두 번 있고요. 여기서 이제 P1 프라임 H1으로 곱해주고 그거에 역수를 곱해줬으니까 이거 다 1이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텀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힉시안 디맨드의 가격 탄력성이요. Price elasticity of 힉시안 디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erm이 epsilon 1 HP라고 써줄까요? 첫 번째 재화의 수요에 대한 힉시안 디맨드에 관한 가격 탄력성이요. 뭐 노테이션은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 힉시안 디맨드의 가격 탄력성이요. 그리고 여기서 H1은 다시 한번 H1은 지금 P 프라임 U1이거든요. 근데 아까 듀얼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P 프라임 U1에서는 왈라지안 디맨드랑 같고 그래서 왈라지안 디맨드랑 같고 거기다 TP1을 곱해주면은 이 세수가 된다는 거. 간접세를 통한 세수 R이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H1, TP1을 우리가 묶어주면은 R이 돼요. 간접세를 통해서 나오는 세수요. 그리고 남은 텀은 이제 TP1에다가 P1 프라임이죠. 그래서 TP1, P1 프라임은 1 플러스 T의 P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cancel out 되는 거죠. 두 번째 텀이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냐면은 2분의 1에다가 epsilon 1 HP 그 다음에 TR 1 플러스 T로 나눠준 값.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변이요. 우변의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요거를 왼쪽으로 넘겨준 값이죠. 좌변으로.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R에다가 여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겨준 값이 이걸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R 2분의 TR epsilon 1P니까요. RR 지워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준 건 결국에 뭐였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최대 인컴 텍스를 통해서 얼마만큼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 그 T였죠. 그리고 그거를 R에서 빼준 거니까 이게 R, 아이고. 여기 지금 R-T죠. 그게 어떻게 simplify 되냐면은, 이 지금 1 플러스 t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네요. 이게 1 플러스 t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네요. 이렇게 simplify가 돼요. 요거 사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슬러스키케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슬러스키케이션 또는 그 힉시안 디맨드의 성질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가격 탄력성은 항상 힉시안 디맨드의 가격 탄력성은 0보다 작은 substitution effect는 항상 네거티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TR 전부 다 positive거든요. 그래서 0보다 전체 term이 0보다 작은 거. 결국 R-T가 0보다 작다. 그래서 R이 T보다 작다. 요거 얻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 결론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복잡한 수학을 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 더 인컴 텍스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게 효과적인지. 그러니까 T-R의 이 차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이 차이가 가격 탄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 엡실론의 값이 좀 더 큰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말은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죠. 그럴수록, 그런 재화일수록 인컴 텍스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 볼링 포인트죠. good one에 대한 힉시안 디맨드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할수록 인컴 텍스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투이션 너무나 또 당연하죠. 왜냐면은 간접세가 왜 비효율적이냐면요,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을 변화시키는 게 왜 비효율적이냐면은 시장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수요랑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왜곡시키면은요, 그 변화된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은요, 그 변화된 디스토션의 양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조금만 세수를 증대시켜도, 그 간접세를 통해서 가격이 변화해도 결국에 소비자들의 그 변화량, 소비에 대한 변화량이 그만큼 크다는 거니까, substitution effect가 그만큼 크다는 거니까요. 간접세를 통해서 나오는 데드웨인 로스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바꿔 얘기하면은 직접세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게 소비자들의 웰비어를 동일하게 감소시키면서 직접세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게 간접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서플리멘터리 영상에서는요, 서플리멘터리라는 건 결국 제가 이걸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직접세가 간접세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요, 세수 증대나 또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다 디스커션을 고려하면은 무조건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효율성이 가격 탄력성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봤어요.